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지난 3월 29일 익명의 K-팝 작사가 대리인의 충격적인 폭로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K-팝 작사 학원의 실태가 공개된 거죠. 매달 3-40만 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내고 10달가량 수업을 들어야 가질 수 있는 데모 작사의 기회. 그 과정에서 갑질과 탈세, 작사가 이름 누락, 저작권 갈취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8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더 자세히 다뤄질 예정인데요. 음밥에서도 이 이슈를 다뤄봅니다. 네, 오늘은 K-팝 작사가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해서 음밥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오프닝을 굉장히 많이 줄였죠. 날렸어요. 네, 어떠신가요? 깔끔하네요, 아주. 네, 저희 깔끔한 방송을 지향하는 음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K-팝 작사가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29일에 익명의 K-팝 작사가 대리인이라는 트위터 계정이었죠. 네네. 이 트위터 계정이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폭로를 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스님이 약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사가 학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작사가 학원들이 엄청나게 예비 작사가 지망생들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비 작사가들이 다니는 학원은 한 군데가 아니라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곳들에서 저작권에 대한 작사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뭔가 갑질 형태의 노릇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설명해주신 대로 K-팝 작사가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K-팝 가사 누가 쓸까 한 번쯤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네, 스님도 궁금해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작사가님으로 김이나 작사가님 김이나 있잖아요. 작사가님, 엄청 많죠. 켄지 작사가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유명한 작사가들이 많은 반면에 유명하지 않은 작사가들도 많죠. 굉장히 많죠. 자, K-팝 작사가들은 대부분 투잡입니다. 맞아요. 투잡이고 전업 작사가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김이나 작사가님 그리고 켄지 작사가님 이런 작사가님들은 굉장히 유명한 그죠? 작사가님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사가는 투잡을 뜁니다. 거의 프리랜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에 김이나 작사가님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셨었고 나중에는 이제 수입이 많아지면서 회사를 관두셨다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부분 K-팝 가수들이 비슷합니다. 작사가들이 그렇죠. 전업 작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사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안 아닌 그런 경우도 경우도 많다. 많죠. 그렇다면 그 아닌 경우는 어떤 식으로 K-팝 작사를 하는가? 대부분 작사 학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프리랜서들이 모아서 만든 일종의 약간 개별 스터디, 그러니까 사설 스터디 같은 개념이었는 거죠. 과외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과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작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작사에 관련된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작사가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유명세에 따라서 작사를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대중음악 평론가라는 이름으로 여기서는 로제인데요. 네.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평론가라는 것도 사실 등단이라는 제도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쵸. 웬만해서는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고 어떤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신인들을 키워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비리가 많았다고 하는데 한번 익명의 K-팝 작사가들 계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짚을 수 있는 게 학원비 문제인 거죠. 학원비는 매달 수업료가 3-40만 원 선인데 이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가량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정식 작사가가 되기 전까지는 학원비를 계속 내야지만 데모를 받아서 작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학원비는 현금으로 이체해야만 하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외나 레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사설에서 하는 건데 세금까지 떼라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는 한데 현금으로만 이체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학원이 정말 이름을 걸고 사업체로서 운영하는 학원이라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네. 탈세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카드 결제를 왜 안 해줄까요? 아무튼 그리고 중간에 학원을 나가거나 쉬게 되면은 이게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네 헬스장도 한 달 쉴 수 2월이 있는데 돼요. 네 2월이 되죠. 자 그리고 대신 수강료가 2월이 된다고 하네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니는 중에 3개월, 7개월, 18개월 때 데모를 주는데 2달 이상 휴강을 할 시에는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첫 달 차로 돌려보내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수강을 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미지옥이죠, 이 정도면. 아 개미지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진짜 PT를 끊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내 몸의 능력치가 아무리 낮아졌다 한들 처음 진짜 헬리대로 돌려보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아하, 네. 근데 심지어 운동이나 이런 거는 뭐 인바디 이런 걸 재서 수치를 제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작사 실력은 내가 뭔가를 참여해보지 않는 이상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내 실력이 어떤지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면서 어떻게 학원이 이렇게 운영이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데모를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데모라는 네네.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형 소속사나 기획사들에서 작사 의뢰 데모를 주겠죠. 그쵸. 그런데 유명한 아티스트, 뭐 유명 작사가에게 맡기는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노래는 이제 연습생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고 음. 그 아래에 뭐 예를 들면 수록곡이라거나 아니면 신인 그룹들의 노래들 이런 곡들이 내려와서 이제 부스러기처럼 내려오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 내려오는 기회를 보니까 3개월, 7개월, 18개월 때 데모를 준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저작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참여한 곡의 저작권은 이제 학원에서 정한 참여 비중에 따라 나뉘고 그 지분에서 회사와의 퍼블리싱 계약으로 다시 나뉜대요. 학원을 다니는 동안 아무도 이에 대한 설명을 근데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음반 해외 복제권을 학원에서 모두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외국 공연료는 들어오지만 앨범 복제 비용은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에 따른 설명 또한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참여 비중이겠죠. 학원에서 어떤 비중을 정해 놓느냐. 사실 뭐 이게 정당하게 가사 쓴 사람이 6을 가져간다, 뭐 7을 가져간다 이러면은 논란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 한 줄 쓴 사람이 1을 가져오고 2줄 쓴 사람이 2를 가져오고 1을 쓰면 상관이 없는데 참여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가사를 다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다 썼는데 수정을 뭐 반 이상 한 경우가 있을 그럴 수 거고 있죠. 뭐 아무튼 복잡한 문제인데 저작권을 뭐 특히 해외 복제권을 학원에서 모두 가져간다 이런 거는 약간 조금 개선이 돼야 될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단독 작사를 해도 학원장이 n분의 1을 가져간대요. 단독 작사가로 올라가면 학원의 저작권료를 뺏기거나 저작권료는 덜 뺏겨도 학원장이 대표 작사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독 작사를 해도 학원장이 작사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쉽게 말해서. 네. 그리고 이제 학원과 5년 계약을 하고 해지를 해도 학원에서 작업한 곡의 저작권이 평생 학원에서 가져간다고 하네요. 와, 이거 전에 왜 로즈님이 테일러 스위프트 아, 네, 말했던 테일러 거, 스위프트. 그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마스터권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뭐 나머지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기획사에서는 학원에 작업비를 줬다고 하는데 이 작업비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죠. 그쵸. 건당 페이를 주는 건데 네네. 학원에서는 참여자에게 이제 페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작업비를 주더라도 어떤 기준과 비율로 나누어지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뭐 이거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비중의 참여 문제겠죠. 비중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작가의 첫 곡은 법적으로 작가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를 받는데 근데 그 곡이 만약에 히트를 해서 수입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원에서 유명하지 않은 곡과 바꿔치기도 한다. 아,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A라는 타이틀곡이 있는데 B라는 수록곡이 뭐 예를 들어서 인기가 덜하다 그러면은 B의 이름과 A의 이름을 바꾼다. 작사가를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익명의 K-팝 작사가님께서 참여 과정과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여 과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이 쓴 표현이 이제 발매된 가사에 들어가 있음에도 크레딧에 이름을 못 싣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사실 진짜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사를 쓸 수 있는 다른 작사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이 얼마인지 저작권이 등록된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이거는 네 조금 문제가 많네요. 그쵸. 네. 작곡가가 외국인일 경우에 지분이 더 적어지는데 여기에 퍼블리싱 학원장의 참여로 지분이 쪼개지고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K-팝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작곡가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나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가사 시안 여기서 보면 조각된 가사 시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사를 파트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A&R 팀으로 보내질 때 여기는 기획사 A&R 팀이죠. 네네. 여기로 보내질 때 정말로 보내졌는지 학원 차원에서 걸러졌는지 알 수가 없다. 아 그치. 그리고 이제 수년간 수강생은 알지 못하는 유령 작사가가 크레딧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가명을 쓴다거나 약간 다른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겠죠. 뭐 네. 데모곡 그리고 지금 보니까 데모곡 수급 그리고 배분 과정에서도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A, B, C 그룹이 있는데 프로반이 있고 뭐 네 그룹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쵸.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인데 사실 뭐 가스라이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그쵸. 학원에서 곡 발매 경험이 있는 수강생이 만약에 독립을 하거나 이적하는 걸 배신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이제 협박을 하면서 막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회사를 이렇게 해서 나간 일부 작가의 경우에는 학원장이 현직에서 일을 하기 어렵도록 강제로 수를 써서 활동이 중단됐다고 하고요. 네. 정당한 권리에 대한 뭐 아까 저희가 말했던 뭐 과정 참여 과정이나 비중이나 이런 걸 물어봤을 시에는 불만으로 매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대요. 이런 거는 뭐 사실 프리랜서 사회 그리고 작은 사회의 전형적인 단점이죠. 그쵸.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설 업체 그리고 막 맞습니다. 좁은 사회, 좁은 이 등용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기획사 A&R에게 따로 접근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독립을 했을 때 나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티스트가 사인 CD를 줄 수도 있고 콘서트 티켓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익명의 K-팝 작사가 계정이 한 폭로를 어느 정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폭로가 이제 이전에도 클럽하우스에서 같은 내용으로 불만을 터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작사가님은 차라리 우리 회사로 곡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하, 네, 뭐 사실 그 익명의 K-팝 작사가 계정이 폭로를 하고 나서 수많은 K-팝 관련 작사가들 그리고 학원에 다녔던 분들의 증언이 맞아요. 트위터, 클럽하우스 그리고 뭐 각종 SNS에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고 맞습니다. 폭로가 많이 이뤄졌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매체에서 이 퍼블리싱 회사 대표 그러니까 학원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 작사가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이제 뭐라고 하시죠? 온라인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이 일 때문에 팀과 수강생들에게 해명의 시간도 가졌으며 익명으로 제가 학생들의 가사를 착취했다고 주장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곡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으며 유령 작사가도 없다. 본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분 이야기 있죠. 아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저작권 지분에 대해서도 회사 내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뭐 0.5% 비율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양심에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강생들이 독립을 하거나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경우에 뭐 비난을 한다,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거는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못한 점, 그리고 작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사과를 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 킬 포인트죠. 이 A씨가 트위터에 자신에 대한 글을 올린 네티즌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분명히 인정했는데 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예전에 학교 폭력 논란이 일어났을 때 네네. 이제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잘못된 아. 사실도 있다. 바로 잡겠다. 이런 건데 어제 또 엄청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논란이 터졌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 A&R 유닛장이었던
B씨가 네. 이제 엑소, 보아 등의 곡에 자신의 아내가 쓴 가사를 회사 모르게 채택한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하하 참. B씨 아내가 작사에 참여한 곡은 엑소, 보아, 백현, 챔백씨 등 총 15곡이라고 하는데요. 네. 엄청난 일이죠. 사실 이거 기사를 봤을 때 그 신탁자 코드가 나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여러분들 그 한국 저작권 협회에 들어가셔서 신탁자 코드 입력하시면 누군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신탁 코드를 공유하는 세 개의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크레딧에 아내의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는 개인의 일탈을 엄중히 여겨 내부 징계를 내렸다고 하는데 잘렸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잘려야죠.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도 이 앞서 그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왜 아내가 쓴 가사를 그러게요. 내부 허락도 없이 올려서 문제를 자초한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신기한 작사가 생활.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소득을 얻고 싶었나? 뭐 아무튼 뭐 많이 해 드셨겠죠. 자, 그러면은 왜 작사가 시스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전업 작사가는 진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예요. 몇 명 없죠.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작사가 자격증이고 공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신출문예 같은 등용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랜서고 재능도 있지만 이제 좁은 그 취업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역시 인맥 싸움으로 네. 두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갑질이 생기곤 하는 거죠. 네, 뭐 사실 이런 시스템은 갑질이 생기기가 너무나도 좋은 구조죠. 사실 뭐 저도 전업 프리랜서로서 할 말을 뭐 좀 하고 싶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겪은 것도 있고 내용도 많고 사실 남의 일 같진 않아요. 네, 남의 일 같지 않고 좁은 사회의 폐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게 공론화가 안 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놀랍죠. 신기하죠. 도제식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네네네. 이제 유명하신 분이 제자들을 기르는 맞아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연습생이 가사를 썼는데 뭐 선생님 이름으로 올라갔다. 이런 거는 사실 엄청나게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선생님 이름이 올라간 경우에는 뭐 그냥 술 한잔 먹고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맞아. 내가 여기를 소개해줬는데 내가 더 성공하면 너도 좋은 거야. 이런 느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어쨌든 고스트 라이팅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근데 고스트 라이팅이라는 거는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 음악 시장이나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음악계가 좁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름만 대면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예전에 더 유명한 아티스트의 노래를 썼는데 그 묻혔다가. 유명 아티스트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작곡 크레딧에, 작사 크레딧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고스트라이팅을 했다. 근데 그러면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내가 가사를 다 썼습니다. 응. 그래서 수인님한테 줬어요. 네. 줬는데 김도원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C님 이름으로 올리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C님이 저한테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음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가 좋은 거고 나도 좋은 건데 왜 그러냐. 맞아. 입 좀 싹 닫아보자. 네. 뭐 아니면은 크레딧을 확실하게 실어주던가. 맞아. 네, 뭐 김도원이라는 분이 가사를 쓰셨는데 실리지를 원치 않지만 그래도 나는 양심에 따라서 실는다. 땡스투라도 쓰던가 진짜.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배신 뭐 이런 가스라이팅은 진짜 유치해서 진짜 정말 아직까지도 이런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저 어렸을 때나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아무튼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K-팝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연습생 시절의 비인간적인 대우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네네. 사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10대 청소년들한테 핸드폰 뺏어가지고 막 출퇴근 시켜서 막 하루 종일 춤 연습 시키고 이게 맞아. 바람직하진 않죠. 아무튼 그죠. 졸고 있으면 막 와서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 좀 졸 수도 있는 건데. 막 체중 관리 막 엄청 하고 물론 맞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그쵸. 있지만, 네. 근데 이 시스템 하청의 하청이 어떻게 보면 작사 시스템인데 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좀 경직돼 있으면은 좋은 퀄리티를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 어렵죠. 않죠. 네. 소속사 등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소속사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서겠죠?
그쵸. 소속사 입장에서는 사실 소속사에서 작사가들을 전업 작사가로 채용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쵸. 근데 사실 프리랜서 업계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소속사 입장에서 편리하기도 하고 이득이니까 놔두겠죠. 작사가 작곡가도 한 명의 아티스트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내가 유명해서 내가 제자를 키우고 뭐 이런 시스템도 좋아요. 물론 처음엔 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학원이든 사설 레슨이든. 그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얘도 나의 동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자가 아니라 동료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아니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아무튼 5월 8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K-팝 관련돼서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다니까 아주 또 대단한 일을 하나 그러네요. K-팝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트위터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아무튼 이 익명의 작사가들의 폭로 하루빨리 좀 이런 비인간적이고 좀 정상적이지 않은 시스템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